안녕하세요. 문사탄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월 모의고사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15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15번 문제. 애기들, 인구수와 가구수 다릅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틀리지 않았던 문제예요. 잠깐 선생님과 함께 비율, 절대치, 증감률 선생님 영상 중에서 이거와 꼭 필요한 문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료 분석 시작하기 전에 함정만 피해도 답이 보여. 이 파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가 띄워줄게요. 이것만 공부했었어도 이것만 생각했었어도 틀리지 않았었던 문제인데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거 인구수와 가구수를 구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니 선생님 개념 강의 잠깐만 보고 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그 개념 강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분석 단골 유형입니다. 가족 형태 다시 한번 확인하기입니다. 선생님 교재예요. 선생님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교재인데 선생님이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이거 일지사문 사고 싶은데 파는 데가 없어요. 어디서 사야 되나요? 근데 선생님이 시중에는 이걸 아직 판매하지를 않습니다. 최종 교정을 하고 내놔야 되는데 선생님이 교정을 다 끝내질 못해서 올해는 못 내놨어요. 그런데 학생들 이 개념 강의 선생님이 이 프린트에 해당하는 프린트들은 함께 인터넷에 올려서 그 링크를 받아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여기 영상 밑에 놔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이거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선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애기들 2세대 가구만 보고 핵가족, 확대가족 알아볼라? 모른다 그랬어. 2세대 나오는 순간 핵가족 2세대 있다고 써주고 그리고 확대가족 2세대 있다고 써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핵가족 딱 보면 1세대 핵가족, 2세대 핵가족 써주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확대가족 마찬가지로 2세대 확대가족 그리고 3세대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 아예 쓰고 시작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핵가족만 보고 1세대, 2세대인지 모른다고 1세대 부부가구와 그 다음 2세대의 한 부모와 미혼 자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확대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대 확대가족과 3세대 이상이라는 거. 그러니 제발 확대가족만 보고 2세대인지 3세대인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실제 이거보다 가구수와 인구수가 다르다는 걸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볼까요? 짜란. 자, 선생님의 교재 중에서도 또 여기 해당하는 파트 요 부분만 뽑아왔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링크에 이거 선생님이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공부해봐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과연 이 확대가족이나 핵가족 문제가 평가원에서 그대로 출제될까요? 라고 하면 요즘의 평가원의 추세에서는 수능의 추세에서는 그 빈도가 약간 낮기는 해요. 그래도 이건 기본 중에 기본 내용이란 말이야. 여기 뭐라고 써놨는데 함정만 피해도 답이 보인다고 틀리면 바보 똥개 멍충이 말미잘 멍게 암튼 다 막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선생님입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표분석 자료 분석의 유의사항입니다. 만약에 프린트를 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놔두고 영상을 찍을 테니까 포즈 잠깐 해서 확인 한번 다 하고 선생님과 함께 체크해보는 걸로. 따란! 포즈하고 체크하면 돼요. 자, 이제 1번부터 볼까요? 1인 가구를 통해 독거 노인수 알 수 없습니다. 아니 1인 가구 통해서 어떻게 독거 노인을 알아? 선생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유 혼자 사나? 가족과 사나?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이유가 1인 가구라고 쳐보자. 독거 노인 아니잖아. 그러니 없다, 모른다입니다. 그리고 취업 여성 비율을 통해 맞벌이 비율 여성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 아이유 취업 여성 맞습니다. 하나의 사업체지 완전히. 그런데 맞벌이 여성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러니 없습니다. 모르거든요. 고등학교 여론을 통해서 청소년의 여론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청소년이라는 집단은 중학생도 있고요. 고등학생도 있어요. 아니 고등학생들만 봤다고 어떻게 청소년을 알아? 그러니 얘도 알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와서 가장 많이 틀렸던 2009학년도 수능에서 정답률 4%를 기록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얘 4번이었죠.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선생님의 엄마. 선생님이 김여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김여사 인터넷 안 쓴다고 선생님 강의에서도 영상 강의에서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알 수 없다. 핵가족 가구 구성원 수가 확대가족 가구 구성원 수보다 적다. 선생님, 핵가족은 사람 수가 확대가족보다 적잖아요. X입니다. 왜냐? 다시 봐봐. 핵가족이 물론 부부가구는 2명입니다. 1부 1처제에서 2명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도 되고 부모도 되죠. 그리고 미혼 자녀야. 어떤 한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그 둘이 자식을 14명을 낳았어. 그러면 얜 16명의 핵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핵가족 구성원 수 최소 2명 이상이라는 건 압니다. 왜냐? 부부 가구여도 2명이고 그리고 한 부모와 미혼 자녀여도 여기서 한 명은 있어야 되고 여기는 한 명은 있어야지 2세대가 되니까. 그런데 2명 이상이면 되니까 막 16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7명도 될 수 있잖아. 확대가족 가구 구성원 수보다 적다? 확대가족 2세대 확대가족도 있고 그리고 3세대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 많이 숫자를 잡아서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이라고 쳐보자.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이라고 해도 할머니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만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한 부모 갖고. 그리고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한 명, 3세대 이상은 최소 3명 이상일 뿐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최소값. 확대가족 3. 근데 핵가족 16명이면 얘 적다,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니 5번 X입니다. 2세대 가구는 핵가족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선생님. 아니라고. 그죠? 선생님, 2세대 하면 2가지로 나누라 그랬어요. 2세대 핵가족, 2세대 확대가족. 그러니 2세대 가구는 확대가족도 있기 때문에 핵가족이다. 틀린 말입니다. 1인 가구는 핵가족이에요. 선생님, 1인 가구는 핵가족 맞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왜냐? 핵가족은 요거 2개 외엔 없다니까. 1인 가구는 한 명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학생들한테 얘기하거든. 애기들 혼자 살아.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해. 야, 나 집에 빨리 가야 돼. 가족이 기다려. 누가? 거울 속에 나. 띠리로. 아니잖아. 1인 가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1인 가구는 핵가족 아니라는 거 알고 가세요. 부부가구 10가구는 인구수. 선생님 가구수 가지고 인구수 모른댔잖아요. 아니, 부부가구는 알 수 있잖아. 왜? 2명이잖아요. 그러니 부부가구 10가구의 인구는 20명이다. 맞는 말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3세대 이상 최소 3명 이상이죠. 3세대 가구 한 가구의 인구수는 최소 3명이다. 얘도 5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 표분석 강의 제일 먼저 시작되는 그 강의 함정만 피해도 답이 보인다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그 영상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걸로. 아시겠죠? 자, 부부가구 10세대가 있습니다. 인구수, 선생님 저 이제 알아요. 부부가구는요 2인이니까요 10가구가 있으면요 와우 20명이겠네요. 띵동. 3세대 확대가족 8가구. 저 이거 알아요 이제. 3세대 이상은 최소 3명이니까요 8가구는 최소 24명? 오호. 부부가구 10세대의 인구수보다 3세대 확대가족 8가구 인구수가 더 많은 거 답이 됩니다. 가구수가 많은 지역이 인구수가 많은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핵가족 많은 가구면 어떡해, 지역이면. 그치? 그러니 이 개념 표분석 자료의 유의사항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분을 틀리면 답을 못 고르게 되죠. 자, 이제 개념 테스트 문제입니다. 개념 테스트도 풀어보고 그리고 이 영상을 확인하는 걸로. 따란! 포즈하고 선생님 영상 보기 전에 포즈하고 문제 풀어보면 돼요. 자, 이제 확인해 볼까요? 2010년입니다. 갑지역과 을지역 모두 1인 가구로 사는 사람 수보다 여기 갑지역 1인 가구, 을지역 1인 가구. 오케이. 4세대 이상의 친족 가구. 4세대 이상의 친족 가구 3, 4. 선생님 인구수 모르니까 모르는 건 아니야. 1인 가구는 우리 알 수 있죠. 갑지역 봐봐. 얘는 7%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알파의 7%요. 그리고 알파의 3% 되죠. 그리고 4세대는 3%예요. 근데 얘는 한 명은 고정입니다. 근데 얘는 최소 4인 이상입니다. 그죠? 최소 4인 이상이라는 이 개념에서 얘는 7이요. 이렇게 곱하면 12요. 와우, 4인 이상이 더 많네요. 을지역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을지역 13 그리고 4 여기에 곱하기 1 여기에 곱하기 4 하면 13과 16 16 그러니 여기도 4세대로 사는 이 인구수가 더 많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 5가 됩니다. 2번으로 가볼까요? 1980년 을지역에서 1세대 가구 뭐라 그랬어? 부부가구잖아. 우리 부부가구는 인구수 알 수 있죠? 몇 명? 2명. 1인 가구입니다. 그럼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1980년이니까 찾아가 보자. 을지역.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1인 가구는 4고요. 그리고 1세대 가구 7이 되네요. 요거 두 개 구분하면 되겠다. 그지? 자, 부부가구는 7%고요. 그 다음 1인 가구는 4%인데 얘는 2명을 곱해줘야 되니까 14고 얘는 1명만 곱해줘도 되니까 4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2배 이상이 더 많지요. 오케이. 그러니 얘도 5가 됩니다. 선생님 이 프린트 요즘에 평가원에서 6월, 9월 수능까지 핵가족과 확대가족을 직접적으로 묻는 이러한 추세는 아닌 건 사실 맞아요. 하지만 이건 지금까지 숱하게 기출해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개념 꼭 알고 가는 걸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봅니다. 따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와우! 보자마자 우리 2세대 따란! 뭐라 그랬어? 2세대 하는 순간 확대가족 2세대도 있고요. 핵가족 2세대도 있어요. 적어주고 시작해. 솔직히 적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선생님이 적으라고 하는 말은 제발 2세대 보고 확대가족 혹은 핵가족 하나로 가지 말라고. 이해하셨죠? 아, 핵가족 2세대, 확대가족 2세대니까 여기에서는 핵가족 그리고 확대가족은 알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봅니다. 여기 기억부터 보자. 인구수를 물어봤어. 1995년 3세대 이상 가구 인구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여기서 한번 볼까요? 1995년 3세대 이상 가구 수는 바로 여기 2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몇이냐면 여기 7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이거 3배잖아요. 1995년에 알파라고 놓고 보면 얘는 3배죠. 뭐가? 가구 수가. 근데 우리가 곱해줘야 되고 우리가 확인해줘야 되는 건 인구수입니다. 3세대 이상 가구이기 때문에 얘는 최소 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곱하기 3이 최소값이야. 1인 가구니까 얘는 그냥 한 명이 그냥 곱해줘야 돼. 그러니 여기에서 곱하면 인구수로 따지면 얘는 63 그리고 얘는 7이죠. 7과 63. 근데 이건 최소 63이기 때문에 얘 최소 9배 이상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기억 맞네요. 아까 선생님의 확인 테스트만 봐도 너무 똑같이 나오지 않았나요? 제발 가구수와 인구수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꼭
강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분모분의 분자 설정입니다. 선생님이 표분석 이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도 비율 절대치 증가압률이고 마지막 끝도 결국은 다시 비율과 절대치 이런 개념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애기야, 비율이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영상 어느 댓글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댓글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 왜 이렇게 비율 절대치 증가율을 강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다시 이 빈곤 아니면 뭐 계층의 개념에서도 이 비율과 절대치가 정말 강조되네요 라는 이런 댓글이었어요. 맞아요. 모든 표분석의 가장 기본은 바로 비율입니다. 즉 알파 대비 베타, 알파 중 베타, 알파에서 베타 차지. 그러니 얘 알파분의 베타로서 분모에 제발 우리 이거 확인하자. 분모에 네모 치자. 제발 시험장에서 분모에 네모 치고 시작하자. 그리고 분자에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자. 그러면 여기 분모는요. 2005년 전체 인구가 분모입니다. 여기 중이 나왔잖아요. 여기 중. 그지? 그리고 부부가구 인구가 동그라미입니다. 니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니은 얘 2005 전체 인구 중 그 해의 부부 가구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인구수를 묻는 거란 말이야. 여기 봐봐. 여기 인구수. 이게 전체가 100이니까 얘가 20인가요? 근데 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구를 구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때야 되냐면 우선 선생님이 가구수를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가구수 20%에 해당합니다. 부부가구. 그지? 퍼센트 선생님이 그냥 다 생략합니다. 그럼 전체는 부부가구 20%에 2세대 가구 50%에 그 다음 3세대 가구 15%에 1인 가구 10%에 기타 가구 5%입니다. 이건 전체 가구분에 그죠? 빨간색만 더한다면 이건 부부 가구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얘가 아니야. 그지? 그럼 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인구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최대라고요? 그러면 얘를 최대로 만들어주려면 자 봐봐. 우리 증가율, 비율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얘가 분모야. 얘가 분자야. 최대를 만들어주려면 얘를 제일 작고 얘를 제일 크게 만들어줘야 돼. 얘가 고정인 상태라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율값은 작아집니다. 얘를 작게 최소로 만들어줄 때 이 비율값이 커지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 최대치를 구한다고 하면 얘를 최소값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인구수는 확실히 2명이잖아요. 부부가구니까 2명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따져보자. 부부가구에 해당하는 얘 2명이니까. 그리고 2세대 가구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해봅니다. 2세대 가구야. 2세대 가구라면 최소 2명이죠. 왜? 한 세대당 1명씩은 있어야지 2세대가 완성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소 2명이야. 그리고 여기는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3세대야. 그럼 얘는 최소 3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1인 가구입니다. 그럼 얘는 1명이지. 얘는 최소값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그냥 바로.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 기타 가구의 포인트입니다. 얘는 최소 얼마일까요? 선생님 1명이잖아요. 기타 1명? 근데 얘기야. 만약에 기타 가구에 1명이 들어가면 그건 1인 가구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최소 2명이겠네요를 찾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쭉 다 더하면 어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40이요. 여기 밑에다 조금 40 모자라는 건 아니겠지? 100 그리고 45 그리고 10 그리고 여기 뒤에도 10이 됩니다. 그것 분의 40이 되죠. 이거 쭉 더하면 205가 됩니다. 205가 됩니다. 그러니 200분의 40이 20%일 텐데
얘는 아무리 커져도 20%가 될 수 없습니다. 얘를 최소값을 만들어줘도 얘는 20%가 안 되니까. 여기서 하나 더. 선생님은 이렇게 풀진 않았어요. 선생님의 풀이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워낙에 표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암산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푸는데 시험장에 갔었을 때는 차라리 빠른 시간 내에 따박따박 풀어서 빠르게 답을 골라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우선 만약에 얘가 20%야. 그지? 근데 이 20%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얘는 똑같이 이 뒤에 다 이 식이 곱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즉 x분의 y의 비율이 20%인데 얘가 2배가 되었어. 그러면 여기 뒤에도 똑같이 2가 되어야지 얘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20%로. 선생님 여기도 20. 여기도 2. 그러면 여기도 2. 그럼 요것만 확인하면 돼. 얘는 3명이 15만큼을 차지하고 얘는 1명이 10만큼을 차지합니다. 늘어났죠? 5개가. 너무 어렵나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선생님은 그냥 다 2씩 늘어나는 2씩이 다 들어가는데 얘가 더 크니까 분모값이 더 200보다 커졌네 라고 선생님은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학생들마다 편한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최대 20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최대 205분의 40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은 20% 미만이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니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디귿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디귿! 와! 나왔다!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알파분의 베타 값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변했을 때 이 비율의 변화를 통해 우리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가 더 커졌는지, 얘가 더 커졌는지. 뭐 하나는 분모값, 뭐 하나는 분자값에서 1인 가구가 분자값이겠죠? 그러니 전체 가구분의 1인 가구가 지금 따져볼까요? 1995년 7%에서 2005년 10%로 커졌습니다.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커졌는데 7%에서 10%가 커졌어요. 근데 갑국은 전체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얘가 더 커졌네요. 얘는 더 커져야지 얘가 커지죠. 그러니 1인 가구의 증가율이 전체 가구의 증가율보다 크다가 맞는 말입니다. 디귿 답이네요. 자, 이제 리을입니다. 이거 다시 나오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친족 가구 중에 따란 분모값의 네모칩니다. 2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것. 원래는 시험장에선 절대 쓰지 않지만 애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친족 가구분의 2세대 가구가. 그러니 얘 친족 가구는 나란 요만큼만 친족 가구입니다. 친족 가구. 그러니 요렇게 더해보자. 2005년입니다. 그리고 2015년. 물론 더해도 됩니다. 70, 85분의 2세대 가구 50이요. 그 다음 요렇게 더해서 얘 78분의 50이요. 2005년이 더 크네요. 이래도 되는데 시험장에 갔어. 50, 50이 같잖아. 그러면 2005년 이 분자값은 서로 같은 거야. 분모값만 비교하면 되는데 딱 봐도 얘가 얘보다 더 크지요? 그럼 얘가 더 크겠지. 이해하셨죠? 그러니 2005년이 2015년보다 높다가 아니라 더 낮다가 됩니다. 리을 틀린 말이네요. 그러니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오답률 2위 15번에 대한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페이퍼 강의 형태로 촬영을 하는 게 지금 이게 제대로 촬영을 시작한 게 2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종이도 삐뚤빼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조금 흔들리고 막 이러는데 애기들 이 내용으로는 충분히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다시. 그리고 이 영상 혹시 혼장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분모분의 분자 설정이 홍장님이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분모분의 분자는 1000가지, 10,000가지로 변형돼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각각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즉 분모, 분래, 분자가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확인되는지를 하나하나 네모치고 동그라미 치면서 꼼꼼하게 따져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 오답률 3위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